느낌인데, 이런 느낌으로 다른 원단으로 이렇게 어깨선까지 이렇게 파서 오프숄더 느낌으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작업실로 다시 들어가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작업실입니다. 자, 목 넥라인이 이것도 보통 복보다는 티셔츠보다는 많이 파진 상태인데, 어깨에 걸친 오프숄더 느낌으로 입으시려고 하니까 좀 더 파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핀됐고 초크를 표시는 이 정도로 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바이어스 처리, 헤리 처리된 걸 터들 필요 없고 잘라내면 됩니다. 이 부분은 어차피 더 팔 거니까는. 그리고 요런 거는 이 지금 셔츠는 기계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자, 끝부분만 특고 나머지는 잘라낼 겁니다. 자, 요렇게. 자, 어깨 길이 감싸고 이렇게 앞자락을 잡아서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어깨 라인까지 이렇게. 자, 표시가 돼서 잘라 보겠습니다. 목 시접은 있어야 되겠죠. 어깨 라인까지 가니까 이렇게. 뒷목 지점도 여기까지. 자,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하는 게 숙달되면 간단하지만은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조금 까다로운 작업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요거는 처리됐으니까 이제 사용할 원단을 준비해야 되겠죠. 자, 저 티셔츠는 니트 원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니트 원단을 구입하면 되는데 시장까지 가기 시간도 그렇고 이분도 좀 바쁘다 그래서 다른 이 면 원단으로, 검정 면 원단으로 바이어스 처리, 일명 현장에서는 헤리 싸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 부분은 일단 원단입니다. 면 원단인데, 자, 요 부분이 끝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요게 현장에 사용한 미미지 끝부분, 원단의 끝부분, 이 접었을 때, 겹으로 접었을 때, 이렇게 접었을 때, 요 부분이 끝부분입니다. 끝부분. 자, 다시 한번 원단에 대해서 설명드리자면은, 요래 끝부분을, 원단을 구입하면 펼치면 이렇게 되겠죠. 길게. 그러면 이렇게 내려오고, 이런 방향이 있습니다. 또 이런 방향이 있고. 자, 이 미미지라는 이 끝부분이 길게 났을 때 이 부분을 세로입니다. 세로인데 현장에서는 말로는 일본 말로는 다대. 어디 메모해 놓으십시오. 다대결. 결 모양이 다대결. 옆으로 세로결이 현장에서는 말 요꼬결. 요꼬. 일본 말로 요꼬입니다. 그리고 사선이 이렇게 사선이 바이어스입니다. 자, 이 다대 세로결은 절대 안 늘어집니다. 그래도 요꼬결은 살짝씩은 늘어집니다. 그러나 바이어스는 쫙쫙 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셔츠, 목이나 어떻게 소매끝, 목끝 이런 데는 이 바이어스 처리할 때는 항시 바이어스 이 사선을 합니다. 대각선으로. 이 결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이 세로결 보고 현장에서는 일본말로 다대,
다대, 세로는 요꼬. 그리 예를 들어서 요꼬로 자르시오 하면 이렇게 세로로 자르고, 다대로 자르시오 하면 이렇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바이어스를 잘라 주시오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바이어스 결에도, 자, 잘 보십시오. 일단은 결을 찾아내는 거는 이렇게 위미지 끝 부분에서 일자로 선을 긋고, 그 다음에 또 십자로 선을 정확하게 긋으면은 다대길 요격을 만나는 지점, 여기를 또 이렇게 쳤습니다. 이렇게 긋고 정사각으로 만듭니다. 그러면은 정사각에서 요 꼭지점 꼭지점 길이 끄면 이게 정바이어스입니다. 이 부분이. 그리고 약간 원단이 부족할 경우에 이렇게 할 경우도 있습니다. 약간 비스듬하이 정바이어스도 비바이어스, 약간 정바이어스 아니다는 뜻으로 비바이어스, 현장에서는 비바이어스를 하고, 요거는 정바이어스입니다. 이렇게. 그리고 꼬임이 없을게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정바이어스로 결을 찾아야 됩니다. 이 패션이 원단 결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결에서 옷을 제작할 때는 이 세로결, 이 결로 옷을 합니다. 여기가 목쪽, 밑에가 단쪽. 자, 이게 옷이라고 치면 소매고 밑단이고 여기 목이고 앞자락입니다. 항시 이 결로 놔야 됩니다. 이렇게. 옷은 이 세로결, 이 다대결로 이렇게 결을 옷을 놓습니다. 본을 놓습니다. 본을. 옆으로 반대로 놓는 건 절대 없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때에 따라서 이 결을 비스듬하게 바이어스 결로 놓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간혹 무늬가 있는 그런 거는 이 가로 세로를 무시하고 무늬에 따라서 이 세로로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거 말고는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앞자락이고 소매고 목이고 소매 단이면 일결로. 이거를 무조건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쓰던 걸로 바이어스를 잘라 보겠습니다. 자, 요게 계속 쓰던 건데 조각이지만은 결을 살펴보면 보면 합니다. 이렇게 당겨보면 안 드러나는 게 요게 세로결 다대, 옆으로 약간씩 늘어나는 거는 요꼬결, 세로 가로결. 그러면은 자, 요게 먼저 번에 잘라 쓰던 그 방향입니다. 그래 다시 하기 위해서는, 자, 아까 제가 그랬죠. 정확하게 세로로 긋고 가로로 긋고 정사각으로 만들어서 요렇게 꼭지점 만나는 길이 이 그리딩 자로 끄면 이게 정바이어스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정바이어스입니다. 이렇게 쫙쫙 늘어난죠. 자, 이렇게 되었으면은, 자, 밑에 부분은 이제 치우고, 이해가 되었으니까 치우고, 자, 밑부분을, 자, 바이아스 결을 정확하게 찾았으니까는, 자, 여기서 놓고 요렇게. 자, 그리고 목 부분에 바이아스 처리할 헤리를 쌀 바이아스 처리할 부분을 펼쳐 보면은 1인치 8분의 1, 4분의 1 정도입니다. 자, 요 정도. 자, 그러면은 요 부분을 같이 그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두 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한 줄 더. 자,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을 받고 이렇게 해서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되는 겁니다. 일단 미싱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패션은 결입니다. 원단의 결을 잘 찾아야 됩니다. 자, 바이어스 있는 방법 이렇게 대각선으로 자 시작 이렇게 이렇게 일자리 이어만 됩니다.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 그리고 이 바이어스 헬이 싸는 거는 접어서 싸는 게 그냥 바로 합니다. 여기가 시작되는 부분이니까 조금 특고. 자, 조금 일을 해보신 분들은 조끼라 하는 걸 알죠? 자석 조끼도 있고 옆에 대어서 하는 걸 조끼라 합니다. 자석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요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요거 나사로 조정해서 넓이를 조정하는 거요. 전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잘 한번 보십시오.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핀을 뽑고 자 여기서 시작한 됩니다. 이 처리는 이 셔츠를 겉으로 놓고 박아야 됩니다. 이렇게 먼저 시침을 합니다. 이렇게 요 넓이는 노루라보다 한 묶음 띄어서 이렇게.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 시접을 받겠습니다. 요 정도 시접.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고 끝을 손으로 접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한번 시침하고 시접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잡으면서 똑 단살을 말 때처럼 이렇게 박는 게 바이어스 처리하는 겁니다. 자, 다시 박아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정할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조끼라는 게 꼭 필요합니다. 붙여놓고 자, 이것도 1대1로 송곳으로 눌러옵니다. 바이어스는 잘 늘어나기 때문에 당기면서 박으면 안 됩니다. 자, 1대1로 똑같이 요 시직 간격도 똑같이 이렇게. 당겨서 박으면 안 되고, 자, 이렇게 1대1로 목 전체를. 송곳을 만져가면서 이렇게. 자, 이렇게 다시 내려와서 다시 목 부분 밑에까지. 송곳을 안만 해도 이렇게 만져주는 게 좋습니다. 박을 때 이렇게 밀어주고. 자, 끝에 왔습니다. 이렇게. 밑에 거든 위에 거든 당기지 마십시오. 이렇게. 자, 그리고 나면은 시침이 끝나고 나면은 조끼를 뺍니다. 안 그러면 옆으로 돌려놔도 되고. 자, 그러면은 자, 이렇게 시침이 됐습니다. 요 넓이로 조금
이 바이어스를 넓게 하고 싶으면 이 바이어스 감을 좀 넓게 끊고 처음에 시침할 때 조금 굵게 박으면은 이 넓게 되겠죠. 여기. 자, 요건 열렸습니다. 다시 원위치. 그러면 자, 손으로 안에 시집 들어갈 분량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눌렀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요 부분에 박힙니다. 접히는 요 부분에 박힙니다.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은 조금 감각적입니다. 하는 게.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시면은 이렇게 시침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접고 이 부분을 이 박혀있는 시집을 한 눈금 크게 이렇게 시칩니다. 처음 하시는 분 시칩니다. 시침을 이렇게 또 이 부분도 전체적으로 시칩니다. 시치 갖고 요 스티치를 한 줄 위에 해도 되고 요 중간에 안 보이는 스티치 해도 되고 그거는 방법이 따로 있습니다. 넓이를 보고 시침을 합니다. 그거는 숙달 내면 필요 없고 몇 번 안 해보신 분들은 시침을 내서 박으면 굉장히 쉽게 박을 수 있습니다. 자, 요것도 저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시치는 것을 해볼까요? 한번. 모르시는 부분도 있으니까 조금만 해보겠습니다. 처음 이런 걸 접해보면 뭐 시치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모를 수가 있으니까. 자, 이렇게 뒤집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시집을 접고 자, 요 부분이 시친 박음선입니다. 요 부분이. 자, 그러면 그거보다 한 눈금 크게 요거는 조금 덜 박혔네요. 자, 시침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고 박음선부터 한 눈 크게 해서 이렇게 시칩니다. 끝을 이렇게. 자, 또 이렇게 한 눈 크게. 자,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렇게 우마나 세만 같은 데 얹어 놓고 이렇게 시치면 잘 시치켜집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러면 그냥 박으면 끝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체 시침하시고 박고 난 뒤에 시침했는 것을 뽑으면 됩니다. 자, 저는 그냥 해보겠습니다. 요리 접고 자, 그냥 하실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감각적으로 잡아서 이렇게 이만큼 받고 또 뒤집어서 손으로 이렇게 감각적으로 만지면은 시집이 얼만큼이라고 하는 걸 표가 납니다. 또 이렇게 시집을 접고 여기도 이렇게 접고 이렇게 접고 또
한 두어 번만 해보면은 아 이런 감이구나 하는 게 나타날 겁니다. 자 이렇게 접고 이렇게, 그리고 첫 번째 이것을 잘하기 위해서는 원단 결을 잘 찾아서 바이어스를 정확하게 잘라야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넓이를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자 이렇게, 자 시침이 되어 있는 이 부분, 시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 자 그냥 요거는 박으면 됩니다. 이렇게 끝부분까지 이렇게. 그리고 시침에는 이 부분을 뽑습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된 겁니다. 이렇게, 이렇게 밑에 부분이 이렇게. 자 다림질 해보겠습니다. 자 다림질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목 부분 형태를 그대로 잡고 이 휘어졌는 부분 휘어지게 다리고, 일자로 다리면 안 되는, 목이 뒷목은 이렇게 휘어졌으면 당기지 말고 소매 고르시 하듯이 이렇게 못았어, 이렇게 이렇게. 정 바이어스가 아닐 경우에는 이렇게 꼬아지는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대로 다림질을 하면 예쁘게 됩니다. 자 여기도 어깨에서 안목 돌아오는 이 부분 이렇게. 자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앞부분만 마무리하면 되니까는, 자 잠시 마무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앞부분이 마무리됐고, 뒤쪽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시접이 이렇게 박혔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조금 덜 박히고 더 박힐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기계를 하고 손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 하면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다림질 자꾸 하시다 보면은 모양이 이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바디에 가서 걸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깨 라인이 많이 파졌습니다. 어깨에 걸치는 오프숄더 느낌입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원래는 목선이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였습니다. 지금은 어깨에 이렇게 걸쳐 있는 오프숄더 형식입니다. 이렇게. 자 뒤쪽으로 이렇게. 색상은 조금 틀리지만 뭐 이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 오프숄더 느낌. 원래 목은 이 정도였습니다. 이 정도 목이었습니다. 목이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어깨에 걸치는 숄더, 뒤도 좀 파졌고. 자 이쁘게 잘 됐습니다. 자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